외식 기업에서 매출 분석은 매출액의 증감 추세와 원인을 파악하고 추후의 매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월이잖아요, 월. 이거를 통상 이제 엑셀 시트로 이용을 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통상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직 운영한 지 1년이 안 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매출을 기준으로 우선 버젯을 세우고요. 2개월, 3개월 정도 운영 실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매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출 평균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 버젯을 목표를 수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갑니다. 거기서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매출 원가 비율,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비율. 지금 여기에는 그 재무제표다 보니까 쉽게 설명했던 임차료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시간이 원가라던가 관리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헤쳐 모여돼가지고 그 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판매 관리비 안에 지급 임차료가 들어가 있고요. 다 급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급여와 임금 시트를 보시게 되면 22%예요. 지급 임차료 수준을 보시면 9.8%예요. 통상적으로 임차료가 10%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는 10%가 아니라 5%에서 7%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를 걸어놓지 않으면 인건비에서 쓸 돈이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22%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되는 이제 그거 뭐 어차피 얘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즘에는 해소가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는. 이제 그 뭐 업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공살형 피자 브랜드를 할 거냐.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식집을 할 거냐. 분식집을 해도 김밥을 많은 거, 김밥을 잘라주는 거, 여러 가지를 다 기계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자동화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건비의 비중을 계획을 세울 때 그 메뉴 계획이나 매장 운영 계획하고 같이 연결되는 시점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너무 낮게 잡거나 너무 높게 잡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원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외식업의 원가 관리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뭐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한 매장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2명, 3명 뽑아가지고 같이 운영한다고 봤을 때, 잠깐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원가가 50%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어, 인력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력 세팅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이 힘든 건 싫어해요. 힘든 건 싫어하고, 위험한 건 피하려는 습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업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업무를 설계를 할 거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직원이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홀로 매장을 운영을 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한 달 후에 배당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한 달 지나면 안정화가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지나서 만약에 배달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업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배달을 새로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배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건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정화되어 있던 직원들이 다시 흩어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달, 2달 정도 운영을 해서 안정화가 됐다는 거는 이제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고, 너는 뭘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흔들리고 직원이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력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인력 같은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일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김을 깔고 버튼을 누르면 밥을 깔아주는 그게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김밥을 만드는 게 있지만 근데 사장님한테 그러죠. 그 김밥 분식점을 운영할 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기계가 다 하려면 그 기계를. 근데 이제 초반에 목돈이 들어가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비용이 세다. 근데 저는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해요. 뭐 기계를 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하시면 1년 일당을 하시면 1년 연봉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최소한 250 이상 줘야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럼 3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봉이. 12개월 하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자동화 설비에 투입을 한다면 자동화 설비는 물론 중간에 가다가 AS가 발생하고 고장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좋은 부분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자동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추종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순전히 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말씀드리는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통상 뭐 가맹 창업 요즘에 외식 창업에 대한 대부분 여러 데이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아마도 신문지나 뭐 매체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시면 10명이 창업을 했다면 3년 후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계속 그 영위를 하고 있을까요? 2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성공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든 그 예비 창업자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까지의 희망과 꿈을 품고 시작을 했겠죠. 내 매장이 안 될 거야. 에이,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자는 아무도 안 됩니다. 다 잘 될 거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챙겨야 되는 건 뭐예요? 효율. 나는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챙겨놓지 않으면 석 달 지나서 매출은 오르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들어가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을 발생하지. 앞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줄 서고, 뭐 고객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아래에서 속을 까봤더니 남는 건 별로 없는 그런 껍질만 있는 매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인적 자원 관리, 원가 관리가 중요한 거고요. 우선 뭐 요즘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요즘에 음식의 맛, 음식의 맛은 거의 표준화가 다 되어 있고, 워낙 저희 음식에 뭐 K-팝도 많이 유명하지만 K-푸드도 그만큼 유명해졌기 때문에 저희 맛에 대한 수준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에 장난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다 어느 정도의 맛은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내가 전략적으로 다른 경쟁 브랜드나 다른 경쟁 업체나 다른 경쟁 사장들과 전략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을 사장님, 여러분들께서는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줄 수 있나? 프라다 아시죠? 프라다 치킨, 60개 치킨 아시죠? 치킨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치킨 카테고리 들어가서 브랜드 검색을 하시면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1등 업체가 뭐 교촌, 뭐 BBQ, 처갓집, 멕시칸, 뭐 수도 없이 많제 회사가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프라닭과 60개 치킨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 프라닭. 프라닭이 그 프라다의 뭐 브랜드 로고를 베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명성에 알맞게 그만큼의 포장 제품에 신경을 썼잖아요. 포장지에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걔네들. 물론 포장지 때문에 원가가 올라갔죠. 원가가 올라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포장테이지는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까 전에 왜곡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 퍼센테이지와 실제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0개 치킨. 60개 치킨의 기본 컨셉이 뭐죠? 기름, 새 기름에서 60마리만 튀기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외식업을 아시는 분들, 치킨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통상 이 기름 그 튀김기에 그 린나이 튀김기가 제일 많이 쓰는데 린나이 튀김기에 그 18리터짜리 그 식용유 한 통 반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치킨을 튀겨가지고 나가거든요. 치킨 한 마리 튀기는데 통상 8분 30초에서 9분 정도가 걸립니다. 180도씨로 튀기는데. 근데 이제 기존 치킨 매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경쟁력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60개에서 처음에 그 사업 계획을 낼 때 통상 10마리 이상 튀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그냥 헷갈리면 할 때가 있어. 야, 그래도 10마리 이상은 튀긴 다음에 튀겨 먹어야 그때부터 진짜 기름 맛이지. 치킨은 기름 맛이지.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하고 치킨 먹으면서 맥주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야, 치킨은 기름 맛이야. BBQ에 그 올리브유, BHS 해바라기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60개는 거기에 접근을 한 거예요. 청결, 뭐 위생,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접근을 한 거죠. 난 60마리만 튀길게. 우리 매장은 60마리만 튀기고 기름을 갈아. 세기름이야 한다. 어때? 딴 데서 90마리 이상 튀겨. 어느 데서 기름 90마리 이상 튀기는 데에서 치킨 시켜 먹을래? 60개 치킨, 60마리만 튀기는 곳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래? 어느 게 더 좋은 기름 같니? 그게 60개 치킨의 차별화 방법이었던 거예요. 외식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주된 말씀드렸던 거는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었다, 있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